오늘장 민주를 찾아라. 이상형 월드컵. 네, 우리 차분하게 윗방향을 향해 가는 우리 시작입니다. 6월장의 폭락을 뒤로하고 7월 후반 들어서는 조금씩 반격을 하고 있는 코스피의 모습이죠. 자, 현재 코스피는 2440선에서 코스닥은 800선 위에서 움직이고 있는 7월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네, 마지막 장이 좋으니까 좀 8월도 괜히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요. 또 오늘은 대부분 종목들 다 오르는 추세였지만 또 성장주의 반등이 좀 눈에 띄는 하루였죠. 또 플랫폼주들도 좀 흐름도 지켜봐야 할 것 같고, 오늘 저희가 이런 이슈들 반영해서 대진표를 짜왔으니까요. 저희 이상형 월드컵과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주말보다는 평일을 또 의지하고 싶으신 두 남자분이죠. 김영호 전문가님 그리고 최인호 전문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그러면 두 분과 함께 마련해놓은 8개 특징주 그 대진표입니다. 지금부터 공개해드리죠. 자, 오늘장 이상형 월드컵 8강의 1라운드 대결입니다. 먼저 인터넷 플랫폼 업계의 쌍두마차 중에 하나죠. 네이버, 아마존과 애플이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성장주의 시대가 다시 돌아온 걸까요? 오늘 강한 상승 중이고요. 그리고 정유와 2차전지 관련주인 SK이노베이션은 실적 호조를 바탕으로 주가 올리고 있습니다. 큰 몸집을 가진 두 종목의 대결입니다. 1라운드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2라운드 반도체 관련주 두 종목입니다. 먼저 유니테스트는 하나 마이크론과 74억 원대 반도체 검사 장비 부품 계약을 맺었다는 이슈가 있고요. 이에 맞붙는 두성 엔지니어링은 반도체 전공정 장비뿐 아니라 디스플레이 업체이기도 하죠. 이 두 종목 간의 대결 2라운드에서 확인하시죠. 자, 8강의 3라운드 대결입니다. 효성 첨단 소재 먼저 올라와 있죠. 다양한 산업에 쓰이는 소재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중에서도 수소탱크를 만드는 탄소섬유 관련주로 지난해 엄청난 상승이 나왔던 종목입니다. 자, 이번에는 부진한 실적에도 어려운 환경에서 선방했다라는 평을 들으면서 주가 올리고 있고요. 자, 반대편에 서 있는 진성TC 건설 중장비 회사인데 얼마 전 우크라이나 재건주로도 엮이면서 강한 시세를 뿜어냈습니다. 잠시 쉬어가나 싶다가 오늘장 강한 면모를 보이고 있고요. 잠시 후 두 종목의 대결 승자를 가려보겠습니다. 네, 4라운드는 자율주행으로 엮인 두 종목의 대결이네요. 탱크웨어와 자화전자 올라와 있는데요. 먼저 탱크웨어, 현대자동차가 자율주행 스타트업 포티투닷을 인수한다는 소식에 급등하고 있고요. 자화전자는 LG 이노텍 관련해서 애플카의 수혜를 기대하는 종목이죠. 이 두 종목 간의 대결과 분석까지 8강에서 확인하시죠. 자, 오늘장 이상형 월드컵 이렇게 8강까지 대진표를 한번 확인해봤고, 자, 그런데 오늘은요 종목 대결로 구체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7월의 마지막 거래일이잖아요. 8월 증시에 대한 이야기부터 먼저 좀 풀어보고 가겠습니다. 자, 먼저 그러면 최인호 전문가님, 네. 증시 상승 분위기 속에 맞이하는 8월 증시입니다. 네. 이 8월 증시 썸머 랠리가 이제 오는 건가 싶기도 한데, 네. 8월 증시의 전망은 어떻게 저 보고 8월 계실까요? 증시 증명은 일단은 6월 실적 발표가 일단 조금 더 남았으니까 네. 사실 오늘 오후에도 이제 LG 전자가 이제 실적 발표를 합니다. 근데 가이던스 상으로 좀 안 좋게 하회를 좀 했지만 그런 실적 발표들이 좀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다음에 중반기 넘어서는 일단은 개별 장세 시장으로 다시 한번 흘러갈 것 같은데요. 일단은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지난주는 이제 미증시 앞서서 이제 미국에서 이제 금리 인상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 예. 부분이 네. 이제 역전 현상이 돼서 국내는 2.25, 그다음에 미국은 이제 2.5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갭 차이가 나는데 분명히 한은에서 이 부분에 대한 커버링 부분에서 다시 한번 또 인상 부분을 한번 할 거라 예상되기 때문에 네. 일단은 금융주부터 시작해서 다시 은행주들이 한번 움직임이 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금리 네. 인상이 일단 스텝을 맞춰야 되니까요. 그렇죠. 근데 지금 상황을 봤을 때 지금 방산주들이 상당히 좀 움직임이 좋아요. 네. 뭐 K푸드, 뭐 K팝, 또 K팝도 여름 되면 또 엔터테인먼트 쪽으로 또 강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K만 들어가면 괜찮기 때문에 오히려 그쪽 방향으로도 계속 유심히 한번 보시면 한번 이렇게 수익 날 수 있는 구간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네. 뭐니 해도 지금 시장이 악재는 다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일단은 네. 3고 현상이 제일 심하거든요. 이제 그 부분에서 특히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돼 지금 장기화 거의 6개월 이상 지금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꾸준히 계속 상승하는 종목들을 타겟을 잡는 게 오히려 보면 잃지 않는 매매의 기본 타겟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역시 실적이군요. 네, 실적이죠. 일단 지금 상황에서. 근데 8월에는 일단 삼성전자의 움직임이 조금 섬상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네. 로봇 관련주들이 좀 움직일 가능성이 좀 매우 높기 때문에. 많이 좀 쉬었죠. 네, 그렇죠. 8월 한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오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이제 로봇
로봇 관련주들 조금 한번 움직임 보고 요즘에 또 휴가철이 가다 보니까 뭐 가게든 쉬는 쪽도 많고 이번 기회에 알바생도 많이 빼면서 이렇게 서빙 로봇 같은 것도 매출도 상당히 높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련 종목들을 한번 유심히 찾아보시면서 이제 개별 장세에 또 한번 또 들어가면 그에 대한 또 초점도 한번 잡아야 될 시기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8월 증시 전망과 함께 주목해야 되는 그 섹터들을 좀 골라주셨습니다. 금리 인상 시기잖아요. 이럴 때 좀 숨죽여왔던 그 보험이나 금융주들 쪽으로 다시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말씀. 그리고 K방산이 또 다시 뜨고 있죠. 그리고 K팝에다가 이 K 들어간 종목군에 대해서 또 집중을 해봐야 되겠다. 거기다가 또 로봇 관련주까지 해서 이런 업종들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김영우 전문가님, 네. 개별 장세 그리고 순환매 장세가 이어질 거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 네. 김영우 전문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8월 달에 좀 전반적으로 증시가 반등이 오지 않을까 일단 생각을 합니다. 일단 증시 제가 말씀드렸던 많이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네. 2,400선을 아마도 다시 한번 이제 지켜주면서 2,450선까지 단기적인 반등이 온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네. 벌써 오늘 찍었죠. 네, 오늘은 네, 맞습니다. 오늘 또 이제 마지막 거래를 또 기분 좋게 찍어줬죠. 그렇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한 거는 지금 미증시의 그런 지표들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민감해질 것 같아요. 네. 사실 지금 시장에서는 금리 인상에 대한 그런 부분들 최근에 FOMC에서 이 파월 같은 경우에 매파적 발언들을 많이 수정을 하면서 굉장히 좀 긍정적인 얘기라기보다는 뭔가 안도를 주는 얘기들을 많이 했단 말이죠. 네. 뭐 인플레이션 피크아웃이라든지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사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무조건 안도할 게 아니라 일단 실제로 경기 침체이냐 우려이냐 이 부분이 결정이 되는 그런 시기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아직까지 시장에 드러나지 않은 지표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좀 숨겨져 있는 게 있고 그런 것들이 만약에 터지게 된다면 저는 여전히 아직은 좀 시장의 하락 가능성이 저는 있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네. 8월달 자체는 전 좋게 보고 있는 이유가 일단 원달러 환율이 1,300원 아래로 떨어졌어요. 네. 그리고 반도체 주들이 지금 저가 매수의 기회로 글로벌 증시에서는 많은 맞아요. 주목을 네.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소부장주부터 시작을 해서 이 반도체에 대한 그런 외인들 수급이 먼저 들어올 거라고 일단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좀 좋게 보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뭐 물론 이제 8월 달에도 CPI 지수라든지 아니면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을 고려를 해봐야겠지만 네. 어쨌든 이제 우리나라 국내 증시는 지금 코리아 좀 매수 기회다 이런 시장의 분위기가 많기 때문에 그동안 뭐 워낙에 많이 내렸으니까. 네,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썸머 랠리가 올 수 있는 확률이 저는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8월 달에 일단 단기적인 반등 구간이다. 하지만 전체적인 시장을 봤을 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아직도 저는 남아있다고 보기 때문에 당일 수익을 보거나 아니면 단기적으로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전략이 네.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러기 위해 주목해봐야 할 섹터들 좀 짚어주세요. 네, 제가 계속해서 방산을 말씀드렸는데요. 네. 역시. 오늘 하나유로스페이스가 흡수합병 얘기가 나오면서 엄청난 네.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미 가버린 종목이라고 네. 볼 수 있고 떠나버렸군요. 네, 여전히 뭐 한국항공우주라든지 아니면 LIG 넥슨 이런 종목들은 여전히 저는 봐야 된다. 이렇게 지금 아직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엔터주들도 이제 이런 시기 때 뭐 원자재가 드는 것도 아니고 네. 이 사람으로서 어떻게 보면은 이익을 남기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팬심을 활용한 그런 영업 이익이 저는 굉장히 영업 체력이 굉장히 세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2차전지 쪽도 지금 계속해서 신규 투자라든지 아니면 공장 증설에 대한 얘기들이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뭐 성일하이텍도 지금 폐배터리 관련주로 해가지고 상장을 굉장히 또 흥행을 성공을 했고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2차전지 쪽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뭐 아까 말씀드렸던 반도체 소부장주들 지금 굉장히 많이 내려왔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8월 달에 외인들 수급 들어온다면 그 부분에서도 저는 또 이제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일단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섹터를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이제 하반기에는 바이오주 그리고 게임주들 네. 아마 그런 종목들이 이제 세력에 의해서 움직이는 종목들이거든요. 자주 또 언급을 해주셔야 네, 네, 맞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코로나 확산세가 여전히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언제든지 명분을 만들기만 한다면 주가를 띄우는 것은 문제가 전혀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섹터들을 위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결론적으로는 일단 시장에서 8월 달에는 수익을 내어줄 때 그때 현금으로 전환을 시켜서 돈을 챙겨놓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13,000포인트를 거의 찍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13,000포인트를 넘어간다면 상승 추세 전환점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그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본다면 8월 달은 일단은 저는 좋게 본다. 일단 그렇게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8월 증시 일단 좋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상승의 여력은 충분하고 그렇지만 보수적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여전히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짧게 수익을 챙겨놓고 나오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점 말씀해 주셨고 조현우 전문가와 마찬가지 의견이네요. 뭐 방산, 엔터 이쪽은 두 분 다 여전히 좀 좋게 보시는 구간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섹터들도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장 이상형 월드컵 8강의 1라운드 첫 번째 대결로 먼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대결은요. 네이버 대 SK 이노베이션의 대결입니다. 코스피 시가총액의 최상단이 위치한 종목들 중에 하나죠. 두 종목이죠. 자, 네이버 대 SK 이노베이션 지금부터 붙여볼 텐데요. 최현우 전문가님, 둘 네. 중에 어떤 종목으로 가실까요? 네, 저는 SK 이노베이션 하겠습니다. 네, SK 알겠습니다. 이노베이션. 예. 우리 김영호 전문가님은요? 전 네이버입니다. 네이버. 네. 네. 1라운드부터 의견이 좀 달리 나오고 있습니다. 자, 조현우 전문가님께서 SK 이노베이션 찍어주신 이유는 어떻게 될까요? 뭐 두 종목 봤을 때 뭐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42조예요. 네. 오늘도 좋던데요? 예, SK 이노베이션은 17조입니다. 시총만 봤을 때. 네. 근데 시장 흐름이 시장에서 원하고 지금 이 시장, 지금 이 시간에 시공간에서는 네이버는 시장이 안 맞아요. 왜냐하면 어제 이제 전일 이제 미증시에서 약간 이렇게 경기 이제 부진에서도 약간 기술주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선호적인 부분에서 좀 우회로 좀 올라오면서 좀 같이 동반 상승한 걸 좀 봐지거든요. 네. 네이버 자체적으로서 사실은 오늘 주가 상승에 별로 의미 있는 건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이거 반짝으로 보시는군요. 좀 반짝으로 좀 보아야 되죠. 왜냐면 시장에서 지금 네이버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뭐 있다고 생각합니까? 오히려 더 시장에서도 악화적인 부분이 더 많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이커머스 부분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다 조금씩 감소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잘 될 거라는 것은 모든 종목도 다 잘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시장 하반기부터 계속 나가는 오늘부터 내일부터 이렇게 나가는 흐름에서는 조금 더 오히려 냉정하게 볼 냉정하게 필요가 봐야죠. 있군요. 예, 네. 특히 시총 높은 종목들은 더 일단 뭐 재무 건전성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이게 감성보다는 오히려 더 이 정확한 뭐 펀더멘털적인 부분으로 좀 접근해야 되는 게 좀 맞다고 생각하고요. 네. SK 이노베이션은 왜 중요한 부분이냐면 지금 일단은 분기당 지금 최대 실적이 지금 2조가 넘어서 2조 한 3천억 나왔어요. 네. 17조짜리가 분기당 2조면 이게 소위 엄청난 역대급 거죠. 아닙니까? 네. 역대급이죠. 그러니까 이게 다 뭐겠습니까? 정제 마제부터 시작하고 있는데 네. 한편으로는 SK 이노베이션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2차 전지 때문에 적자가 높다는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LFP 배터리가 올 하반기에 이제 출시될 거예요. 네. 지금 계속 연구 들어가고 이제 실적 나오니까 그러면 LFP 배터리 들어오면 또 제2의 강자 SK온의 제2 강자가 또 등극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봤을 때는 오히려 더 내년 상반기 때는 또 역대급 또 최고가 또 이루어질 네. 가능성이 되게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하신다. 그리고 중요한 건 준비가 아니고 지금 계속 연구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예. 실제로 이제 올 하반기 되면 완성체가 나올 겁니다. SK온 뭐 LFP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예. 니켈, 뭐 코발트, 망간 이런 관련 종목들 그런 네. 종목들 같이 한번 보셔야 돼요. 사실은 왜냐하면 뭐든지 대형 종목들이 움직일 때는 그에 대한 관련 종목들 그다음에 심지어는 마지막 그래도 성현 하이텍 같은 폐바들까지 10년 후까지 바라봐야 돼요. 네. 지금은 원이 바스켓 같이 움직이는 성향이 워낙 강해서 오늘 한 종목이 뛰면 그 관련 종목도 같이 이유 없이 올라가는 경우 되게 많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고려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김영우 전문가님 네이버 골라주셨는데 아무래도 좀 시장이 회복되면 플랫폼주 다시 좀 그 시대가 올 것이다 이런 뜻인가요? 근데 뭐 네이버가 없는 그런 IT 업계는 저는 좀 상상이 안 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이버가 지금 사업적으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굉장히 전 크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특히 이제 네이버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제페토라는 네. 그런 플랫폼이 저는 가장 기대가 되는 그런 부분들인데 제페토 자주 더 언급해 주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아시아에서 가장 큰 메타버스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가입자 수는 거의 2억 명 정도 네. 되는 그런 가장 큰 플랫폼입니다. 2억이나 됩니까? 네, 지금 사실 뭐 하고 계시는 분들이 없어서 네. 그런 부분들이 조금 실감이 안 나실 수 있는데 메타버스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네. 그런 가상 공간 플랫폼입니다. 예. 그래서 게다가 최근에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도 조금씩 기미가 보이는 네,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이제 네. 바닥을 점점 잡고 있는 것으로 저는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성장성에서만큼은 저는 메타버스가 2차 전지보다 더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오, 있어요. 네. 네, 그래서 메타버스도 결국에는 현실 세계에서 나오는 그런 돈, 재화 같은 경우도 그대로 돌 수 있는 그런 큰 세계이기 때문에 좀 먼 얘기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점점 이제 코로나도 지금 확산세가 다시 늘어나고 있는 그런 측면에서 네. 이제 메타버스에 대한 그런 중요성이 저는 다시 한번 부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뭐 메타버스가 아니더라도 이 비대면 최근에 이제 비대면 교육주라든지 아니면 원격 진료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잘 갔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포괄적으로 봤을 때 저는 네이버라는 종목은 절대 포트에서 빼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제 카카오보다는 네이버다 네. 이렇게 네. 보고 있고요. 지금 딱 들어갈 타이밍 적긴가요? 그러네요. 저가 매수의 지금부터 기회를 볼수 매집을 하시면 있죠. 저는 좋다고 네. 일단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네이버도 지금부터 매집을 하시면 굉장히 좋은 자리다 이렇게 아, 오늘 진짜 빨리 떨어졌네요. 예, 보고 있고요. 지금 이제 플랫폼 규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광고 커머스 부분에서 조금 이익률이 떨어졌다는 거 그런 맞아요. 부분들이 이미 증시에 저는 반영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웹툰에 대한 기대감도 저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재료가 굉장히 많은 시총이 큰 만큼 재료도 많은 종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전 네이버는 전혀 의심할 게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SK 네.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물론 좋습니다. 근데 이제 정제 마진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이미 뭐 주가에 반영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 2차 전지 쪽으로는 당연히 좋게 봅니다. 네. 당연히 이제 그쪽으로 뭐 성장성이야. 네, 뭐. 맞습니다. 네, 맞아요. 네, 이번에 바이든이랑 통화도 SK 그룹이 했잖아요. 그렇죠. 최대회장. 그러면 2차 전지랑도 연결이 될 수밖에 없고 예. SK 이노베이션이 포도 연결돼 있어요. 네, 맞습니다. 푸드랑도 연결이 돼 있고 거래처도 탄탄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가 매수의 기회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뭐 사실상 결승전의 종목이 아닌가. 하지만 저 네이버에 더 기대가 거는 쪽이 더 큽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SK이노베이션과 네이버 둘 다 정말 팬층이 어마어마한 종목들이죠. 네. 자,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시청자분들이 더 기대하는 종목은 과연 어디일까요? 지금부터 그 시청자분들의 선택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시청자분들의 선택은요. 야, 이거 아슬아슬했습니다. 승자는 SK이노베이션이 됐고요. 그렇지만 네이버도 47% 득표하면서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SK이노베이션이 근소한 차이로 4강으로 올라가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오늘 조금 실적 관련한 그런 이슈가 좀 모멘텀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네이버 관해서는 김영우 전문가님께 가격 전략 좀 들어볼까요? 네, 네이버는 저번에 이제 설정을 해드렸던 목표가 33만 원 그대로 일단 잡고 가고요. 그 이상까지도 기간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충분히 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네. 앞으로 네이버가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 굉장히 많고 그리고 내부적으로 그렇게 다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 카카오는 다르게 안에 다 자회사를 품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가치가 그만큼 훼손이 되지 않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네이버는 여전히 저는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네이버는 조금 장기적인 관점으로 가져가도 될까요? 네, 장기적인 관점으로 가져가야죠. 네. 네이버를 가지고 단타를 칠 수는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이버 33만 원으로 가격 전략 세워주셨네요. 네. 네, 8강의 2라운드로 넘어가 보시죠. 자, 오늘장 이상의 월드컵 8강의 2라운드 대결입니다. 반도체 관련주들의 대결로 한번 붙여봤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 연구개발 쪽으로 부각이 되면서 주가 상승도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유리 테스트에서는 장비 공급 계약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반가운 소식들로 주가를 올려가는 이 두 종목 간의 대결 지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최윤호 전문가님 두 종목 중에 어떤 종목이 메리트 있을까요? 저는 이 두 종목 다 고르기 싫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골라주세요. 부탁드릴게요. 너무 심한 두 종목이기 때문에 네. 사실 그래도 뭐 어차피 뭐 시장이란 것은 뭐 급등이 있으면 급락도 있지만 네. 차트를 보시면 다들 아실 겁니다. 어떻게 이런 종목을 위주에 선정해서 이거 골라보세요 아니, 하는 것은 반도체주들 다 이렇습니다, 예, 사실은. 지금 사실 네, 다 맞아요. 이렇기 때문에 제가 뭐라 할 말은 없지만 네. 일단 그냥 뽑으라면 주성 엔지니어링을 하고 싶지만 네. 근데 우리 1등주를 만들었어요. 김용호 전문가랑 같이 만들었기 3월달에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도 잘 안 갔던 배신감? 네, 그래서 유닛 테스트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제일 알겠습니다. 단점이 네. 있습니다. 왜냐하면 펀더멘탈적인 엉망이에요. 어. 예, 적자인데 그거 좀 이따 더 설명해 그렇죠.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유닛 테스트 일단 최인호 전문가의 선택으로 골라 주셨고요. 네, 김영우 네. 전문가님은요? 전 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주성 네, 엔지는 알겠습니다. 별로 김영호 전문가께서는 고민하는 적이 별로 없으십니까? 네. 아, 네, 크게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오, 네. 자, 그러면 그 이유도 한번 들어보도록 네, 궁금한데요? 하겠고. 자, 최인호 전문가님, 네. 유닛 테스트로 가주셨습니다. 네. 계속 이야기 좀 해주시죠. 주성 엔지니어 같은 경우에는 고점 대비 한 40% 떨어졌어요. 그래서 뭐 할 말이 없는 종목입니다. 제가 뭐 반토막 난 종목 가지고 제가 네. 말하기는 좀 애매하고 뭐 용인의 R&D 연구 개발에서 1조 정도 투자해서 최고의 막강 그러니까 삼성과 쉽게 말하면 SK 하이닉스만큼의 중견업체에서는 우리가 이만큼 투자할 수 있다는 강한 의지를 이렇게 뭐 이렇게 항상 내보내는 사장이시지만 네. 주가의 관리가 안 되는 건 사실이고요. 그래서 많이 좀 근데 모든 종목 다 떨어졌기 때문에 할 말은 없습니다. 자, 유닛 테스트는요. 작년에 그냥 적자입니다. 그냥 영업이익이 전혀 없어요. 근데 왜 이런 종목을 알면서 골랐느냐? 그냥 오늘 하나의
74억 규모의 일단은 장비 검사 공급에 관련된 종목인데 네. 이게 테스트 소재 장비를 갖다 테스트하는 그 장비하기 때문에 시장이 열려 있다. 그러면 고로 뭐냐? 지금 이제 삼성이라든지 SK하이닉스 공장 증설을 앞두고 나면 이제 이는 공급 확대를 하게 되면 우선권이 주어져요. 일단은 적자를 떠나서 그러면 이제 어찌 보면 성장성적인 부분에서 좀 더 낫지 않나. 그 주가의 흐름을 봤을 땐 둘 다 안 좋지만 그래도 처음은 제가 한번 시도해보는 종목인데 목표가 좀 작게 잡고 가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네, 근데 전문가님 유닛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네. 저는 반도체 회사인 줄 알았는데 네. 또 매출의 반이 태양광이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45%예요. 태양광이 태양광 45%입니다. 회사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공급에 관련된 거는 며칠 전에 나왔었고요. 네. 태양광은 오늘 현대에너지솔루션이 급등하면서 같이 동반 바스켓으로 오늘 상승해서 아까 전에 초에 말씀 언급한 것처럼 네. 그런 식으로 올라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그게 태양광 하면서 그게 지금 시설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다 같이 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재무 구조가 좀 약하다 보니까 항상 영업이익으로서 적자가 나는 부분은 사실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오히려 주성 엔지니어링보다는 오히려 태양광부터 시작해서 시설 설비까지 다 모든 걸 맡아서 하는 오히려 보면 유닛 테스트가 오히려 더 좀 낫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김영호 전문가께서는 고민 없이 주성 엔지니어링으로 네네. 발음이 이렇게 안 됩니까? 엔지니어링으로 가지셨는데 네. 어떤 선택, 어떤 기준이시죠? 뭐 사실 저는 두 개 다 지금 저가 매수 기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실적이 지금 나오고 있는 종목으로 주성 엔지니어를 골랐고요. 예. 유닛 테스트도 지금 이번 연도 흑자 전환을 저는 기대를 하고 있고 그리고 계속해서 영업이익의 체력은 키워 나갈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주성 엔지니어링이 지금 연구개발 쪽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연구를 또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기업이라는 거는 이제 연구개발 R&D 부분에서 굉장히 또 좋은 투자를 이어나가야 되고 삼성전자도 지금 전 세계 글로벌 기업 중에 R&D 부분에서 전 세계 4위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지금 올 수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증시에 빠지는 것들을 저는 두려워하기보다는 지금부터는 저가 매수의 기회를 저 반도체 쪽에서는 한번 잡아봐야 된다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요. 네.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한창 잘 가다가 네. 이제 반도체 주들 빠질 때 엄청나게 좀 빠졌는데 훅 빠졌어요. 네, 빠진 부분들은 이제 네. 손절 기준 딱 정하고 손절하고 다시 저가 매수의 기회를 잡아야지 무조건 무서워할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그래서 어쨌든 주가라는 거는 매출에 따라서 다시 올라가기 때문에 주성 엔지니어링도 지금 장비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최선호주 중에 하나다라고 보고 있고 뭐 매출이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태양전지 쪽으로도 지금 네. 이 매출 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저는 재료가 조금 이런 시장에서도 저 유효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연구개발비만 1조 원을 대규모 투자한다라고 한다는 거는 뭔가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그런 현금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충분히 이 여유가 있다는 얘기를 반증이거든요. 그래서 예. 그런 부분들이 투자가 이루어져서 결과가 난다면 저는 주가 반등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주성 엔지니어링과 유닛 테스트의 대결입니다. 두 종목 많이 사실 주가가 내려온 종목들이라서 고르기도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요. 시청자분들이 어떻게 골라주셨는지 그 결과 지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시청자분들의 선택 지금부터 한번 확인해 볼 텐데요. 유닛 테스트와 주성 엔지니어링, 그 승자는 주성 엔지니어링으로 갔군요. 67% 이 종목이 가져갔고요. 사각으로 올려 보겠습니다. 네, 시청자분들은 김영우 전문가의 손을 들어주셨네요. 그러면은 유닛 테스트 관에서는 최인호 전문가님께 가격 전략 좀 네, 들어볼게요. 유닛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목표가 이제 22,000원 잡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의미 없는 어찌 보면 그거라고 저는 봐져요. 일단은 왜냐면 워낙 이 둘 종목 다 납폭이 워낙 가대납폭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네. 뭐 이렇게 매출적으로만 가지고는 이 주가에 다시 한번 올라오기는 힘들고 아까 말씀한 대로 김용정 반도체 업황이 같이 동반 상승했을 때 그때 같이 타올라는 상승세를 봐야 되기 때문에 좀 추세가 좀 바뀔 상황에 들어가시는 게 저는 현명하다 봐집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22,000원 잡겠습니다. 네, 유닛 테스트 좀 추세 바뀌는 상황을 노리라고 말씀 주시면서 22,000원으로 가격 전략 세워주셨네요. 이제 8강의 세 번째 라운드죠. 3라운드로 넘어가 보시죠. 자, 오늘장 이상형 월드컵 8강의 3라운드 대결입니다. 소재 산업과 관련돼서 효성첨단 소재 올라와 있습니다. 이번에 실적이 조금 부진하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의 기대감 전망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오는 종목이고요. 자, 그리고 진성TC죠. 이 종목 건설 중장비 쪽입니다. 우크라이나 재건조로 최근에 엮이는 흐름까지 확인이 됐는데, 자, 그러면 지금부터 효성첨단 소재와 진성TC의 대결 붙여보겠습니다.
자, 김영호 전문가님, 두 종목 가운데서는 어떤 종목 선택해 주실까요? 저는 효성 첨단 소재 골랐습니다. 효성 첨단 소재. 네. 네, 최인호 네, 전문가님께서는요. 효성 첨단 소재입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다 네. 이번에 뭐 망설임이 전혀 없으시네요. 자, 그럼 김영호 전문가님, 네. 일단 뭐 4강으로 효성 첨단 소재 올라가고 진성 TC 요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주도 요새 좀 잠잠하고, 네. 그리고 건설주도 관련된 종목들도 정책 기대감에 비해서는 더딘 것 같은데, 그러면 그래서 이 종목의 상승 타이밍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진성티 씨도 이제 상승세가 나올 때는 좀 네. 강하게 테마적으로 나오는 성격도 있지만 네. 결국에는 저는 이제 이 건설기계 쪽 시장은 견고하게 이제 수요가 성장하고 있다라고 지금 일단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약간 잠룡의 느낌, 아직 이제 좀 네. 자고 있는 그런 느낌이죠. 네. 언젠가 커질 종목인데. 포텐셜만 갖고 있군요. 네. 네, 맞습니다. 포텐셜을 좀 충분히 가지고 있는 종목이라고 전 생각을 하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주요 매출처로 뭐 현대 두산 인프라코어라든지 아니면 캐터필러, 일본의 히터치, 그러니까 전 세계 글로벌 그러니까 거래처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1분기 같은 경우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가 발생을 해서 주가가 또 상승세가 굉장히 좋아졌는데 이제 2분기 같은 경우 이제 건설 쪽 자체로 좀 조용하다 보니까 시장에 잠잠하다 맞아요. 보니까 주가가 그렇게 크게 움직임이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진성 TC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종목이다. 뭐 이렇게 버리는 종목이 아니라 두고 봐야 될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효성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 지금 대외 환경 자체가 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맞아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그런 부분에서도 생각보다 실적이 좀 방어를 잘해줬다 이렇게 지금 증권가에서는 판단을 좀 하고 있는 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분기까지는 지금 이제 고비의 시기였고 3분기부터는 영업이 체력이 굉장히 높아질 거다. 특히 이제 타이어 코드나 아니면 스틸 코드의 판매 수량이 저는 점점 증가할 거라고 일단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네. 성장성으로는 이제 아라미드 쪽의 그런 소재가 계속해서 꿈의 소재라고 하나요? 네, 맞습니다. 그쪽으로 지금 성장성이 저는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저는 계속해서 매수 투자 의견 유지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효성 첨단 소재 의견을 김영호 전문가께서 말씀해 주셨고 최인호 전문가님도 마찬가지로 효성으로 네. 가셨잖아요. 네, 효성 간 이유는요. 일단 네. 딱 단안합니다. 일단 전년 대비해서 매출액은 좀 높았는데 영업이익은 좀 떨어졌어요.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타이어 코드라든지 타이어 보강제 부분에 대해서도 일단은 북미 시장인지 이렇게 유럽 시장에서도 많이 판매가 되는데 지금 그거를 이제 하반기에 커버할 수 있는 게 이제 자율주행이 이제 막 생기고 하면 에어백 관련 종목들이 많이 뜰 건 말입니다. 네. 그러면 효성 첨단 소재가 하고 있는 게 에어백이 이제 있어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에어백 실적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좀 높을 거로 예상되기 때문에 지금 왜 전년 동비에서도 왜 계속 이렇게 매출은 오르는데 이렇게 영업이익은 떨어지냐? 아까 말씀하신 인플레이션의 부분 여러 가지 비용 부분도 많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부분 물류적인 부분. 왜냐하면 네. 효성 같은 경우에 자체적인 생산보다는 효성 자체 그룹 자체는 항상 남의 것을 빌려오거나 남의 것을 가져오는 그 옛날부터 전형적인 성향이 있어요. 기업의 네. 성향이 있어요. 네. 뭐 풍력 발전을 한다. 효성도 해요. 근데 자기 중국에서 사온대요. 법인하고. 그러니까 저 성향 자체가 네. BMW도 효성 BMW 기억나시죠? 효성 BMW. 그러니까 자기가 안 만들어요. 무조건. 또 가져오고 이런 무역적인 그런 걸 되게 잘하시. 옛날부터 좀 타고난 회사예요. 그룹 성장의 네. 패턴이군요. 예, 그렇죠. 그래서 작년, 그러니까 2021년에 효성이 어마어마하게 떴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룹사 중에서도 효성이 단일하게 많이 떴 이유가 아니, 효성 첨단 소재만 해도 10만 원대에서 거의 90만 원 가까이 쳤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효성이 뭐 3, 4년 전만 하더라도 오너리스크 상당히 큰 회사였거든요. 그래서 그룹 차원에서도 좀 약간 배제된 회사였는데 이 작년, 재작년부터 시작해서 계속 한번 치고 올라오면서 상당히 효성 첨단 소재는 하고 있는 일이 어찌 보면 지금 시장 흐름에 너무너무 잘 맞아요. 네. 또 애플카부터 시작해서 막 계속 나온다 하면 그에 대한 이제 실적이 이제 바로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효성 첨단 소재는 이 뭐 목표가나 사실은 지금 있는 어찌 보면 지금 거래되는 금액은 저는 뭐 이렇게 저점이라고 생각 안 해요. 왜냐하면 그 금액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금액보다 높게 그럼 저점이면 당연히 외인들이 사겠죠. 그런 생각 안 하고 지금 시장에서 오히려 발맞춰서 나가면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는 종목으로 봤을 때 효성 첨단 소재를 좀 크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관심 있게 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효성 첨단 소재 대 진성 TC 두 분의 의견도 강하게 효성 첨단 소재로 갔는데 시청자분들도 이쪽 팬층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네, 있거든요. 맞아요. 자, 어떻게 골라주셨을까요? 지금 그 결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자 이상 월드컵 8강의 3라운드 대결입니다. 그 결과는요, 시청자분들의 선택입니다. 역시 효성 첨단 소재가 많이 가져가네요. 77% 가뿐하게 승리를 챙겨가고요. 이 종목 4강으로 올려보겠습니다.
네, 만장일치로 효성 첨단 소재가 올라가게 되고요. 진성 TEC 관해서는 김영우 전문가님 가격 전략 좀 여쭤볼게요. 네, 진성 TEC는 목표가 12,000원으로 보고 있고요. 건설기계 시장은 계속해서 수요가 성장하고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성 TEC도 관심 종목으로 넣어두시고 계속해서 지켜보고 저번에 이제 진성 TEC 수익 구간을 한번 냈을 때 한번 거래량 한번 터지고 나서 조금 수익권을 주거든요. 저런 종목들도 한번 매물대 소화하는 거래량 터졌을 때 한번 지켜보시는 게 지금 저가이기 때문에 매물대 소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60일평 돌파하면은 안착하면은 한번 들어가 볼만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진성 TEC 12,000원으로 가격 전략 세워주셨네요. 이제 8강의 마지막 라운드만 남겨놓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관심이 많으신 자율주행으로 엮인 두 종목이네요.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자, 발각의 4라운드 대결입니다. 자율주행 관련한 키워드가 오늘 또 주목을 받고 있죠. 현대자동차 그룹에서 포티투단 이 자율주행 스타트업을 인수한다는 소식과 함께 두 종목 뽑혀왔습니다. 팅크웨어와 자화전자의 대결, 두 종목 가운데 어떤 종목이 더 나은 선택일까요? 지금부터 확인해 보시죠. 자, 그러면 먼저 김영우 전문가님, 네. 자화전자 대 팅크웨어입니다. 어떤 종목 가실까요? 전 자화전자 가겠습니다. 자화전자, 네, 알겠습니다. 네, 최인호 전문가님께서는요. 네, 저 자화전자입니다. 자화전자. 네. 3라운드, 4라운드의 두 분의 의견이 같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김영우 전문가님. 네. 사실 그런데 오늘장 팅크웨어의 주가 반응이 훨씬 더 좀 컸거든요. 네, 맞아요. 장 초반에 거의 20% 가까이 올랐었는데, 네네. 아쉽게도 거의 다 좀 반납이 많이 되긴 했습니다. 이런 변동성이 좀 걸리는 겁니까? 아무래도 시총이 좀 낮기 때문에 네. 이 변동성이 좀 걸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매하시기 조금 까다로운 종목일 수도 있다라고 네. 저는 보고 있고요. 팅크웨어는 확실하게 이제 테마적인 움직임이 굉장히 강해요. 최근에 이제 EU 블랙박스 장착한다고 했을 때 의무화 네. 한다고 했을 때도 그때 굉장히 또 상세가 좋았고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현대차 포티투다 인수설에 지금 또 다시 한번 상세가 오고 있는데 이 팅크웨어라는 종목은 바로 이제 아이나비로 굉장히 유명한 네. 종목이죠. 그만큼 이 블랙박스에 대한 그런 사업 보고서적인 측면에서 계속해서 지켜봐야 되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EU에서 일단 의무화를 시킨다면 블랙박스에 대한 그런 수출 모멘텀 무조건 그 EU에서 의무화를 시킨다고 팅크웨어 걸 쓰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팅크웨어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수주 단계들 그리고 사업 구체화 그런 요소들을 한번 체크를 해보면서 이 종목을 들어가시는 게 나은데 결국에는 이 종목도 이제 조금 차트를 보시면 세력에 의해서 매집을 많이 하는 그런 종목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종목들도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제 굉장히 또 거래량 크게 터지면서 이제 종목을 했는데 저기도 보시면 지금 오늘 시가 자체가 61일평을 좀 안착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제 차트적인 움직임을 좀 살펴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차트는 뭐 후행성 지표 아니냐라고 하는데 차트만큼 지금 현상을 제대로 보여주는 것도 없을 뿐더러 전 세계 사람들이 차트를 보고 매매를 하지 않습니까? 게다가 특히 요즘같이 빨리빨리 대응해야 되는 시장에서는 좀 기준점이 필요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심리,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많이 본다는 건 심리적인 부분들이 많이 작용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평선을 안착을 했을 때 사람들의 투자 심리가 몰린다든지 특히 이런 가벼운 종목들에 특히 많이 적용이 됩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개인들의 돈으로도 좀 가볍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은 좀 차트를 좀 유익 있게 보셔라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화전자에 대해서는 그럼 어떤 이야기 좀 자화전자 얘기를 네. 말씀을 안 드렸네요. 네, 선택하셨는데. 골라주셨는데 그러니까요. 네, 자화전자는 일단 신규 시설 부분에 있어서 투자를 네. 결정을 했다는 그런 모멘텀이 지금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사업 부분 영업이익적인 측면에서도 저는 견고하게 계속해서 성장을 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2023년 정도가 된다면 네. 좀 많이 성장을 할 것 같아요. 내년이네요? 네, 내년이니까. 네. 맞아, 먼 숫자로 미래처럼. 말하니까. 네. 그쵸. 내년이 좀 멀게 느껴지네요. 네. 아무튼 이번 연도가 아니, 너무. 좀비가 되는 것 같아요. 네, 그쵸. 기억이 다 이번 연도 사라지니까. 너무 증시가 힘들다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내년을 얘기하는데도 굉장히 먼 미래처럼 느껴집니다. 어쨌든 매출 비중 쪽으로 봤을 때 이 오토포커스라는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자화전자는 아무래도 갈 수 있는 게 좀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뭐 갤럭시 S 시리즈에 대한 그런 부분들 최근에 이제 폴드 4도 나오잖아요. 뭐 네.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어쨌든 이런 출하량이라든지 그 출하량에 따른 영업이익률이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는 이 삼성전자에 대한 그런 핸드폰 시장이 좀 커갈수록 저는 이 자화전자도 같이 커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아무래도 자화전자도 마찬가지로 뭐 이 카메라 모듈 쪽에서
이 자율주행이라든지 아니면 메타버스 쪽으로도 계속해서 묶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테마적으로도 볼 수 있는 종목이다. 특히 뭐 애플도 관련해서 이런 종목들이 뜨기 때문에 예. 자화전자는 한번 테마적인 움직임과 펀더멘탈 둘 다 한번 눈여겨볼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 최인호 전문가께서는 네. 자화전자로 가주신 이유 둘 중에 어떤 기준에 의해서 자화전자로 가셨을까요? 기준이라는 것은 그냥 원론적인 그냥 기준으로만 말씀드리는데 팅크웨이 같은 경우에는 차트를 보면 일단은 이제 전고점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오늘 세력이라든지 그만큼 힘이 있고 그 재료 자체가 상당히 좋아요. 오히려 보면 또 어찌 보면 주가의 흐름은 계속 더 좋아질 거라고 예상은 되지만 예상은 됩니다. 그리고 재료 워낙 커요. 사실은 이 재료 같은 경우에는 지금 포티투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대 포에버, 그러니까 현대에서 오토에버라는 회사에서도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사실은 이게 중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 아이나비도 블랙박스도 만들고 그 다음에 이게 지도 같은 거 내비게이션 같은 거 네, 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현대 오토에버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찌 보면 잘 모르겠지만 시장에 일단 뭐 점유율을 높이기 위한 어찌 보면 상징성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회사를 좀 이렇게 스타트업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인수하는 좀 부분이 있지 않는가 좀 생각이 드는데 예. 제가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확하게 아직까지 나온 부분이 없어서 일단은 인수설에 관련된 어찌 보면 오늘 주가의 흐름을 좀 먼저 보고 말씀을 드린 거고 자화전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지금 단기적 실적으로 봐서는 이 종목 좋은 종목은 아니에요. 그냥 애플, 그냥 아이폰 여기 기대가 같이 연결했을 때 그냥 바스켓 그냥 종목인데 문제는 이 회사가 하는 일이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게 자동 초점 이제 애츄레이터라는 전문 기업이지 않습니까? 애츄레이터. 예. 그러면 카메라 모듈 부품 사업을 지금 시설을 추가 계속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추가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그 사업이 내년에도 아까 말씀드렸던 내년에도 계속 추가하게 되면 이제 애플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자율주행 차들이 생기게 되면 이제 쉽게 말하면 매출률이 증가하기 때문에 지금은 회사가 비록 작지만 이 회사는 좀 크게 좀 이렇게 하반기까지 보고 계속 내년까지 계속 중장기적으로 길게 가야 될 종목이라고 좀 봐져요. 예. 그러니까 단기적인 이 종목 회사를 가지고 좋다 나쁘다고는 좀 말하기는 조금 그렇다고 좀 봐집니다. 그래서 일단 자화전자 뭐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아무튼 향후 이제 하반기부터 이제 내년까지도 계속 길게 볼 종목. 길게 볼 종목으로 봐지니까 아무튼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두 분 다 자화전자를 골라주셨는데, 시청자분들도 이 종목으로 가셨을까요? 지금 그 결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시청자분들의 선택 지금부터 확인해 보죠. 자화전자 대 팅크웨어의 대결입니다. 시청자분들도 아주 많이 몰렸네요. 그러네요. 자화전자가 74% 가져가면서 바로 이 종목 쉽게 4강으로 올라가겠습니다. 네, 그러면 팅크웨어 관련해서는 최인호 전문가님께 가격 전략 좀 여쭤볼게요. 네, 저는 목표가 17,000원 잡고 있고요. 일단 갑자기 인수설에 관련돼서 제가 이 종목을 뭐 그게 많이 접해본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해서 인수설 관련된 종목으로 계산을 해서 목표가 17,000원 잡아봤으니까요. 한번 대응하시면 되고. 근데 이게 향후 어떤 또 큰 모멘텀이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봐야 되기 때문에 항상 크게 한번 점핑하거나 이렇게 올라온 종목들은 조금 한번 눌림목이 한번 이렇게 차익 실현내거나 아니 오늘 좀 빠졌네 다시 올라갔다가 빠졌죠. 네. 예, 빠졌기 때문에 이럴 때 한번 자세히 한번 보시면서 그러니까 조심해서 들어가야 돼요. 근데 추세가 봤을 때 완전 또 우상방으로 좀 가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또 봤을 때 한번 이 종목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을 것 같으니까 아무튼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17,000원으로 가격 네. 전략 세워주셨나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7,000원. 네, 정리 이렇게 하고 가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 4강의 대결 확인해 보도록 하죠. 네. 자, 오늘장 이상의 월드컵 바로 4강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4강의 1라운드 대결은요. SK이노베이션 대 주성엔지니어링의 대결입니다. 정유와 2차전지를 갖고 있는 SK이노베이션 그리고 반도체 종목이죠. 주성엔지니어링의 대결입니다. 지금부터 그 결과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김영우 전문가님 두 종목 중에 어떤 게 조금 더 좋은가요? 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그래요? 네. 좀 약간 의외인데요. 네. 자, 주성엔지니어링으로 반도체 종목으로 골라주셨습니다. 김영우 전문가의 선택이고요. 자, 최인호 전문가께서는요? 사람 성향이라는 게 있어요. 예. 집 100평짜리하고 20평짜리 20평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 청소하기 그게 싫고. 지금 김영우 전문가님이라는 왜냐면 나는 분명히 SK이노베이션이 나는 오늘 이상형 월드컵을 최고의 미인주다. 미인주라 네. 생각하고 왜냐면 영업 실적이 사상 최대라는 것은요. 네. 이 우리가 원하는 시청자들에게 뭐 보여주는 역시 종목이 아무리 힘들고 하더라도 영업이 나는 회사 이렇게 간다는 걸 보여주는데 뜬금없이 이야기하길래 그래서 아무튼 저는 일단 SK이노베이션 가겠습니다. SK이노베이션. 알겠습니다. 네. 자, 김영우 전문가님.
왜 이렇게 작은 방을 골라주신 거예요? 아, 네. 뭐 작은 저보고 방 좋아하시나 봐요. 고양이가. 뭐 주성 이유가 엔지니어링 있으시겠죠. 주성 엔지니어링 네, 저는 작은 방이라고 일단 생각 안 하는데 아, 그렇죠. 뭐 네. SK 이노베이션에 비하면은 작은 방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네. 근데 중요한 거는 뭐 작은 방이든 큰 방이든 네. 수익률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잘 뽑고 네. 잘 수 있으면 되죠. 네, 네. 무조건 뭐 그렇다면 삼성전자 다들 사셔야죠. 아, 네, 그렇다고 네,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어쨌든 뭐 주성 엔지니어링, SK 이노베이션 둘 다 뭐 전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렇게 생각하는데 전 네. 주성 엔지니어링이 지금 한번 이제 좋은 시기다. 네, 계속해서 투자를 이어나가면서 그리고 주가도 너무 많이 내려왔고요. 네, 네, 맞습니다. 맞아요. 하반기 말로 가면 갈수록 조금 더 이렇게 주가가 올라올 수 있는, 펌핑을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될 수 있다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지금 소부장이나 아니면 장비 쪽에서도 저는 충분히 이 매출이 올라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반도체 미국 법안 통과했잖아요. 네. 통과를 한다면 지금 시장은 안 좋아도 반도체 쪽으로는 이 지원금이 나오기 때문에 신규 시설 투자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좀 부담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한국을 주목을 해서 딱 집어서 지금 한국을 같이 동맹 국가이자 한번 키워보겠다라는 미국의 그런 바이든. 그러니까 바이든이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건 다들 아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반도체든 2차 전지든 잡아야 될 게 지금 한국에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뭔가 자기 국가 돈을 써서라도 원래는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자기네 돈을 좀 써달라 이런 전략을 지금까지는 아직 취하고 있는데 저는 미국 돈까지 우리는 좀 자금을 빨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지원금을 봤을 때 주성 엔지니어링이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장비 부분에 있어서 좀 신규 공장에 대한 그런 기대감을 저는 심어주지 않을까, 심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 이제 반도체 결국에는 소부장에 대한 그런 저가 매수의 기회다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주성 네. 엔지니어링 골랐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주성 엔지니어링이 많이 내렸습니다만 그래서 오히려 지금부터는 저가 매수의 기회가 네. 될 수 있다는 의견이었고요. 자, 최인호 전문가께서는 SK 이노베이션 역시 실적. 아니요, 좋은 말씀했어요. 금방 또 뭐 이렇게 바이든 형님이 뭐 네. 존 바이든 와서 맨날 가져가죠. 네. 조 네. 바이든 아, 다 조 바이든. 가져갔잖아요. 다 가져갔는데. 아재객인가요? 근데 반도체 법안이 일단 네. 통과 좋은데 이 시점이 사실은 올 하반, 그러니까 작년 하반기에 터졌어야 돼요. 아. 지금 SK 하이닉스 지금 재고 물량이 1조예요, 1조.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단면적인 부분을 가지고 미래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게 네. 지금 오늘 LG 전자도 오늘 저녁에 좀 이따가 이제 실적 발표 나오지만 가이던스 네. 보면 재고 물량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생산만 만드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이제는 그럴 일이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SK 이노베이션은 인플레이션 플러스 이제 전쟁, 그리고 정유회사다 보니까 정제 마진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좀 사상 최고 실적을 낳았다 하지만 또 단점도 있어요. 왜냐하면 1분기 실적보다는 더 좋은데 실제로 영업이익은 거의 비슷해요. 네. 그만큼 이제 중간에 이제 들어가는 비용, 영업에 관련된 이제 비용 측들이 많이 물가 상승에 좀 힘입었다, 좀 상당히 힘들었다는 그렇지만도 실적은 많이 나왔다. 그러니까 사실 매출액을 따질 거냐, 영업이익을 따질 거냐 하면서 저는 사실 영업이익을 난 더 존중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네. 얼마를 팔았든 간에 내가 회사가 기업이 마진이거든요. 남겨야죠. 남겨야 되거든요. 네. 그 마진이 아무튼 많이 팔았는데 불구하고 1분기보다도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러면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시장이 어려운데도 제대로 된 투자와 설비로 인해서 수익을 계속 거둬낸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계속 러시아 우크라이나 지금 전쟁이 지금 장기화 국면을 계속 가고 거의 $100대 정유, 그러니까 유가는 계속 유지될 거라고 봐지기 때문에 네. 오히려 내년 상반기 하반기까지도 정유주들은 계속 결코 버리는 카드가 아니다. 그리고 2차 전지랑 숨어 있는 SK 온유이 있기 때문에 이 북미 시장 진출을 시작하게 되면 무서운 또 LG 엔솔에 어찌 보면 뒤에 네. 쌍날이라고 좀 봐져요. 그래서 상당히 크게 갈 종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SK 이노베이션 대 주성 엔지니어링 여러분의 선택은 어땠을까요? 지금 그 결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시청자분들의 선택 지금부터 볼게요. 자, 올장 이상 월드컵 SK 이노베이션 대 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두 종목 가운데 SK 이노베이션이 조금 네. 더 앞섰습니다. 바로 SK 이노베이션 결승으로 올려보겠습니다. 네, 오늘 아무래도 SK 이노베이션이 많이 강한 것 같습니다. 네, 주성 엔지니어링 관해서는 김영호 전문가님께 가격 전략 좀 들어볼게요. 네, 주성 엔지니어링 목표가 19,000원 보고 있고요. 지금 차트를 보시더라도 기술적인 그런 매물대 상단 부분을 받고 반등
반등을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주성 엔지니어링의 밸류가 딱 적정 가치 선에 왔다. 그런 펌핑이 된 주가가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저 지금 기술적 반등이 나오고 있는 자리에서부터 좀 사모으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 19,000원으로 가격 전략 세워주셨네요. 이제 4강의 2라운드로 넘어가 보시죠. 자, 오늘 장 이상의 월드컵 4강의 2라운드 대결입니다. 효성첨단 소재 섬유산업의 대표주자죠. 뭐 수소로도 엮여 있고요. 이 종목 강한 모습 보여주는 오늘 장의 흐름이고, 자, 그리고 자율주행 관련해서 자화전자 올라와 있습니다. 자, 두 종목 간의 대결 지금부터 붙여보겠습니다. 네, 최인호 전문가님, 효성 첨단 소재는 사실은 뭐 수소 관련주라고는 하지만 또 자동차 관련주로도 어떻게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보는데 저는 회사에 뭐 사이즈 막 와서 100평 있으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 근데 난 저 같으면 이 두 종목을 한다면 효성에 대한 가치는 상당히 좀 높게 평가해줘요. 실적은 이번에 했지만 내년에 더 좋아할 거다라는 어찌 보면 이 증권가에서도 상당히 좋은 메시지를 내주지만 저는 자화전자가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 외의 이유는 뭐냐면 성장성이 효성 첨단소재는 한계점이라는 게 있어요. 매출적인 한계점. 근데 자화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카메라 모듈 부품 사업을 추가하다 보면 공장 증설을 하면 증설에 대한 여러 가지 또 이 시설, 그 다음에 기술력 모든 게 다 앞서 나가기 때문에 이 첨단 소재가 가지고 있는 어찌 보면 이게 뭐 핵심적인 뭐 타이어 보강 소재 부분이라든지 뭐 에어백이라든지 몇 개 되지는 않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자화전자는 시장에서 계속 매출과 새로운 이제 업그레이드 버전을 계속 만들어내야 될 어찌 보면 그게 기술적인 부분이 같이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길게 보라는 말씀. 그래서 제가 길게 보라고 하는 그래서 저건 나 같으면 무조건 자화전자를 골라죠. 예. 알겠습니다. 자화전자를 최인호 전문가께서는 골라주셨습니다. 좀 길게 볼 만한 종목이라는 게 바로 이런 이유였군요. 자, 그러면 김영우 전문가께서는 어떻게 골라주실까요? 저는 효성첨단 소재 골랐습니다. 효성첨단 네. 이번에 꼼꼼하신 것 같습니다. 4강 와가지고, 네. 자, 김영우 전문가께서 효성첨단 소재 가셨는데 그 이유 한번 더 들어볼게요. 네, 일단 효성첨단 소재도 좀 많이 내려왔다고 저는 일단 생각을 하고요. 이 기대감에 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또 많이 이렇게 부각을 받고 있는데 지금 효성첨단 소재는 이제 처음에 그 유가가 많이 올라갔을 때 조금 아무래도 좀 힘든 대외 환경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이 타이어 코드에 대한 그런 상승세가 저는 계속 좋게 볼 거라 말씀드리고 싶고 앵커님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이제 자동차 업종 하반기에 좀 자동차 업종 저는 좋게 보고 있는데 특히 전기차 쪽으로 저는 계속해서 주목을 많이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쪽으로도 엮여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매출이 증가를 할 수 있다. 그리고 탄소섬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소도로도 네, 맞습니다. 네. 탄소섬유 같은 경우는 지금 판매 가격이 지금 상승을 하고 있고 거기다가 지금 라인 자체가 풀가동하고 있습니다. 이 판매가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3분기에 만약에 증설이 된다면 이 부분은 실적이 큰 폭으로 성장할 수 있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분기 때 한번 실적을 기대를 해보면서 효성첨단 소재 지금이 좀 매수의 적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분의 의견이 좀 엇갈렸는데 지금 채팅창 보니까 서당깨님께서 자화가 효첨한테 이런 이야기 해주셨거든요. 자, 효성첨단 소재가 가뿐이기다는 의견이신 것 같은데 실제 그 시청자분들의 선택은 어땠을까요? 지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시청자분들의 선택은요. 네, 차이가 나네요. 확실히 가뿐히 이기네요. 자, 네. 이 종목이 오늘 결승으로 올라가겠습니다. 네, 자화전자 관해서는 최인호 전문가님께 가격 전략 좀 여쭤볼게요. 네, 자화전자는 뭐 작년부터 시작해서 계속 시장에서 이렇게 거래량도 많이 나오고 또 관심 분야가 그러니까 이 자화전자의 특징을 그냥 보면 그냥 2차 전지 이후에 이제 자율주행 뭐 라이다, 레이더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실제로 운전을 하지 않으면서 갈 수 있는 뭐 UAM이라든지 그런 미래 성장에 같이 동력이 되는 어찌 보면 같이 함께하는 기업이라 저는 봐지거든요. 그래서 계속 발전해 나갈 거니까 그래서 지금은 아니지만 일단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회사들은 꼭 관심 있게 보시면서 한번 주가 흐름 보시면서 수익 구간에 주는 또 종목이에요. 그리고 시원하게 올라갈 때는 고점까지 일 때는 또 시원하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눌림목도 정확하게 내려오니까 눌림목일 때 한번 진입해 보셔서 장기로 가져가셔도 상당히 도움될 거로 예상됩니다. 자, 가격은 28,000원입니다. 네. 네, 자화전자 눌림목에서 좀 진입하라는 말씀 주시면서 장기적으로 가도 좋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가격 전략은 28,000원이네요. 이제 대망의 결승전으로 넘어가 보시죠.
자, 오늘장 이상의 월드컵 결승의 대결입니다. 빅네임이 끼어 있군요. SK 이노베이션 대 효성 첨단 소재 대결입니다. 마치 그룹주들의 대결 같이 느껴지는데요. 자, 이 두 종목 간의 승자는 누가 될까요? 지금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김영우 전문가님 결승전입니다. 네. 어떤 종목이 미인주가 될까요? 결승전에서 드디어 만났네요. 네. 우선 결승전은 SK 이노베이션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네네. 오늘 네. 뭐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변덕스러우세요. 예상이 잘 안 됩니다. 네. 상대에 따라 다른 거죠. 알겠습니다. 그런가요? 자, 김영우 전문가의 선택은 SK 이노베이션이었고요. 자, 그러면 최인호 전문가께서는요? 네, 저는 오늘 SK 이노베이션이고 아까 전에 서답기 네, 사장님이라고 네. 말씀해 그분요. 예, 네. 그분 아무튼 그 말씀하시는데 이 아까 전에 자화전자하고 효성 첨단 소재하고 이야기했는데 네. 효성 첨단 소재는 지금 이렇게 하지만 사실 원단 회사예요, 원단 회사. 따지면 네, 이거 이 맞아요. 지금 이 종목과 비교한다면 네. 어떻게 정유회사 기름집하고 원단집하고 비교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비교.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네. 방송에서 저 뒤에서 이제 저는 볼 수가 없잖아요. 이제 네네. 알려주시니까 이게 자화전자를 약간 좀 하길래 네. 왜냐 자화전자는 워낙 작은 회사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장성 그렇죠. 있는 회사고 효성 첨단소는 원단 회사라 네. 정유회사 붙겠습니다. 일단 네. 당연히 정유회사가 갈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당연히 알겠습니다. SK 이노베이션이라고 말씀을 또 해주셨습니다. 네. 자, 두 분 다 SK 이노베이션 골라주셨는데 김영우 전문가님 조금만 더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네, 물론 이제 뭐 정제 마진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은 주가에 많이 반영이 됐다고 일단 생각을 합니다. 정제 마진 부분은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제 좀 대비해서 전분기 대비해서 많이 떨어질 것으로 일단 생각을 하는데 일단 배터리 실적이 지금 아쉽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 SK 온 같은 경우에 적극적인 지금 수주를 하고 있고 증설을 통해서 그 엄청난 규모의 경제를 확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단계에서 전기차 배터리의 그런 시장 점유율은 저는 아무래도 좀 길게 봤을 때 크게 의미가 없지 않나. 결국에는 이 많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이 배터리 기업들이 이 전기차가 늘어남에 따라서 하나씩 한 자리들을 차지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어요. 네. 지금 뭐냐면 경쟁이 지금 치열해 보이지만 이 수요에 비해서 나중에 일어날 수요에 비해서는 그렇게 크지 않다는 거죠. 그렇다면 결국에는 이 SK 이노베이션이라는 종목도 기업도 결국에는 2차 전지 쪽에서 지금은 조금 밀리는 모양새가 보이고 있지만 결국에는 한 자리를 좀 크게 차지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저는 SK 이노베이션의 그 2차 전지 배터리 쪽으로 저는 한번 비중을 실어서 성장성을 한번 기대를 해보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인호 전문가께서도 네. 효성 첨단 소재에 비해서 SK 이노베이션의 우위 간단하게만 좀 다 짚어주실까요? 말씀하신 건 석유 개발에 대해서 좀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이 우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7개국에 10개 공구에서 일단은 계속 최초하기 때문에 네. 지금 뭐 한국 우리가 가스공사라 불리는 그런 회사들부터 시작해서 많은 한전이고 있지만 국가와 거래할 수 있는 루트가 상당히 커요. 국가 대 국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가 원유를 처치를 하지 않습니까? 채취를 네. 하면 그 회사한테 돈을 주는 나라도 있고요. 어떤 지분 대 지분을 가져가는 나라도 있어요. 근데 일단 우리는 가져오게 되면 우리가 적으로 가져와서 우리가 정제를 하지 않습니까? 정제하면 그 마진을 하고 하는데 대부분 국가에 또 반납하는 세금으로 반납하는 부분도 있고 실제로 돈은 그러니까 되게 복잡한 관계. 이 정유 부분은 어찌 보면 엄청난 큰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네. 특혜권이라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면세점 특혜권이나 예. 정유 특혜권 되게 특혜적인 국가 사업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봐지기 때문에 예. 그러다가 또 지금 유가 상승분부터 시작해서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금 SK 이노베이션에 대한 상당히 좀 안 좋은 평가들도 좀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네. 지금 2차 전지에 대한 좀 약간 성장세가 좀 둔화하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자동차가 줄어들면 윤활유는 이제 안 쓸 거다는 여러 가지 그런 악재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네. 아무리 전기차가 많이 생기는데도 지금까지 전기차 많지는 않아요. 그렇습니다. 거의 1% 되기 때문에 아직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은 시장의 흐름에 너무 잘 맞고 앞으로 네. 나가는 2차 전지도 맞고 하기 때문에 오늘같이 또 실적이 이렇게 상당히 크게 나왔기 때문에 이런 게 어찌 보면 키도 크고 네. 얼굴도 예쁘고 공부도 잘하고 그러니까 그런 정말 거랑 미인주네요. 진짜 미인이죠. 네. 네. 그렇게 네. 저는 설명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두 분의 선택은 SK 이노베이션으로 갔고요. 그러면 시청자분들은 어떻게 골라주셨을까요? 지금 그 결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시청자분들의 선택 지금부터 확인해 볼 텐데요. 효성 첨단 소재가 오히려 더 많이 가져갔습니다. 시청자분들은 SK 이노베이션에 비해서 효성 첨단 소재에 대해서 기대를 좀 거셨네요. 62%의 시청자의 선택은 효성 첨단 소재였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장 최고의 미인주 두 분의 전문가의 선택에 따라서 결정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미인주 발표해 주실까요? 네, 오늘의 미인주는 SK 이노베이션입니다. 네, 자, SK 이노베이션이 오늘장 최고의 미인주 자리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 가격 전략을 좀 알아볼 텐데요. 네. 우리 시청자분들이 선택해주신 효성 첨단 소재부터 알아볼게요. 네, 김영우 전문가님 가격 네. 전략 좀요. 지금 이러한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좀 실적이 괜찮게 방어를 해주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저는 52만 원까지 일단은 보고 있는데 효성 첨단 소재도 마찬가지로 뭐 네. 떨어질 만한 종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프로그램의 특성상 어쩔 수 없이 떨어지는데 네, 저는 떨어질 만한 종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효성 첨단 소재도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목표가 52만 원까지 보고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SK 이노베이션 관해서는 최인호 전문가님 가격 전략 좀 부탁드릴게요. 야, 오늘 영업이 이게 진짜 최고의 실적을 낳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2.2%. 그러니까 이게 시장에 그러니까 시청자분들도 말이 이렇게 올랐는데도 주가에 펌핑도 안 치고 뭐 하는 거냐. 어쩌면 오히려 차라리 가는 종목 가겠다는 어쩌면 그 심리가 내재된 심리가 그러네요. 개인 투자가의 심리가 거의 반영됐다고 저는 봐집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지금 오늘 지금 주가가 지금 18만 6,500원인데 저는 23만 원까지를 보고 있습니다. 23만 원까지 네. 보고 있는데 실제로 한번 이렇게 박스권에서 계속 횡보를 하다가 한번 급락 장세에서 지금 이제 다시 추세가 전환됐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시장에서 한번 뜨거운 또 하반기에 또 2차 전지에 또 핵으로 또 한번 이노베이션이 한번 나설 거로 예상되기 때문에 2차 전지 주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격 전략을 정리를 해드릴게요. 효성 첨단 소재는요, 52만 원으로 잡아주셨고, 또 오늘의 미인주죠, SK 이노베이션 관해서는 23만 원으로 가격 전략 세워주셨네요. 네, 오늘장 최고의 미인주 자리는 바로 SK 이노베이션이 차지했습니다. 네. 오늘 네, 공부한 거 따로 없으시죠? 네, 네, 그거 없죠? 없습니다. 주말 네. 잘 보내셔야겠네요. 네, 지금까지 네. 다이가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이나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이 점 기억해 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